삼촌께서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침이지 사실상은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에 조깅을 하셨는데요. 삼촌이 조깅을 하시는 코스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뒷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삼촌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깅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때 저 앞에 있는 소나무 위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며 가까이 걸어가 봤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촌께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던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게 만약 귀신이라면 어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한 거라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결국 삼촌은 두려움을 참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접근을 해보자 아직은 날이 어두워서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죠.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시체로 삼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삼촌께서는 왔던 방향으로 냈다 뛰어가 바로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경찰과 함께 아까의 그 장소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장소로 돌아오시는데 30분 안팎으로 걸리셨다는데요. 경찰 아저씨와 와보니 황당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삼촌 보고 신새벽부터 술을 마셨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삼촌은 어이가 없어서 그 나무에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 소나무에서 제일 큰 가지 부분이 톱으로 썰린 자국이었던 겁니다. 아까 그 여자가 매달려 있던 곳이 말이죠. 게다가 잘린 시간은 얼마 안 되는 듯 송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바로 바닥으로 향했죠. 그 바닥을 보니 뭔가를 질질 끌고 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삼촌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삼촌은 라면을 사러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슈퍼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여쭤보시더랍니다. 자네 그때 뒷산에서 목매단 시체를 처음 본 사람이지? 예 어르신 그런데요. 우리 슈퍼 옆 주택에 사는 중년부부 이사간 거 알아? 삼촌은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딴소리를 꺼내시니 말이죠. 하지만 어르신 말을 끊을 수는 없어 할아버지가 여쭤보시는 대로 답변을 해드렸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중년 부부는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중풍에 걸렸고 아내가 남편의 목까지 일을 해서 남편 병간호까지 다 해주는 게다가 부부 사이도 좋아 인고 부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어르신 그분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사를 가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늙은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흘려듣도록 하게나. 예. 내가 어렸을 적의 말일세. 그땐 먹을 것도 없었고 민심도 흉흉했어.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땐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지. 그런데 그때 돌았던 소문이 뭐였는지 아나? 그 소문이란 건 말일세,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고 죽은 사람과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삶아 먹으면 다음날 마치 거짓말처럼 몸이 나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네. 뭐 그냥 늙은이가 하는 소릴세. 삼촌께선 그 가게를 나와 파출소로 가볼까 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